안녕하십니까. 그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2차 정례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리안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9대 그제시의회 첫 시정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벌써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의 임기도 낮은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제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 사업과 소동 휴양 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네.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도시정책국장 박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제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양정동 소재 그제대대 예비군 훈련장이 연초면 죽토리 일원으로 부대 이전을 2024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그제대대 이전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양정동 부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투자비 정산 최종 회계 보고서가 네.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수원 사업비가 아직 50억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서 좀 등기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계 보고서와 정산 회계 보고서와 주민 수건 사업비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이유고. 근데 그 2024년 경상남도 감사로 인해서 701억 원에 상당하는 확정된 그 양념 면적이 68,914제곱미터에서 69,460제곱미터로 546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도 감사 처분 내용과 집행부 이행 조치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546제곱미터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구정에 따르면은 대물 변제는 재산의 그 시가로 재산의 시가로 변제하도록 이렇게 구정하고 있습니다. 변제 시점에 그 재산의 가격에 따라서 정산이 필요하다는 그 경상남도 그 감사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평가를 거쳐서 총사비에 상응하는 토지로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8월에 민자 사업자와 협약서 내용을 변경했고 작년 11월에 의회 선결 처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도 감사 지적 사항 때문에 그제시는 546제곱미터 정도의 행정적 손해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약간은 토지가 더 헬마스에 정한 그 면적보다는 더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손해보다는 협약서의 면적을 확정하는 것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정리해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우리 그제시에서 그 어떤 면적을 확약하는 그 과정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작성에 있어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그 것 미스가 같습니다. 있었다. 예, 예. 그 물품관리법대로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 있었다. 이제 근데 그때 그 감사 내용을 언뜻 좀 보니 뭐 배임 혐의로 네. 공무원을 뭐 이렇게 좀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배임 혐의가 성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뭐 고의거나 아니면은 우리 재산의 손해가 고의로 이렇게 가실로 예. 있을 때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고의가 아니고 근데 실제적으로 고의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예. 배임도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률 작물을 받은 결과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해서 적절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담당 공무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가 그 최종적으로는 주의 종결 처리됐습니까?
아마 혐의 없는 것으로 처리된 거라고 있습니다. 혐의 없어가지고 예, 예. 그거로 됐죠. 예. 근데 어쨌든 돈은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서로 간에 뭐 경찰서 고소 고발도 좀 있었죠. 그 문제까지는 그렇지만 좀 도감사가 좀 무리한 감사였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왜 결과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더 자금 면적을 줬으면 도감사가 수용할 만했다 이럴 텐데 결과론적으로는 546제곱미터를 더 주게 되는 경우가 또 생겼으니까요. 이 우리가 또 법률 위배해서 또 협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 그거는 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약서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그 제시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제23조 정산보고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정사보고서를 우리 시에 이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회계 정산보고 제출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수건사업비 납부를 이제 받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 그 제시에서 수차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시에서 관련하여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회신 온 게 있습니까? 뭐 저희들은 마무리를 위해서 뭐 아시다시피 주된 그 부대 이전 사업은 말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산에 문제만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탁을 해서라도 우리 죽은 수건 사업비가 50억이 받을 게 미납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공제하고 공탁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했는데 네네. 법원의 법률 자문 결과 공탁이 안 된다면서. 부동산은 또 공탁이 안 된다고 해서 네. 뭐 그동안에 주민수건 사업비 납부 문제 또 최종 정산 보고서 제출 문제 등으로 인해 한 공문으로 수차례 제가 알기로는 한 8차례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8차례 이상 보내셨고 그리고 면담도 했고 면담도 했는데 유선으로 또 전화도 했고 그렇죠. 예. 답신은 없죠. 현재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은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까지 그러면 사업자는 이제 답신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계속 우리는 이제 공문만 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유선으로도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민간 사업자인 주 3호론 시티가 3호 시트론 시티가 DL 건설의 지분이 100% 넘어간 상태입니다. 예. 어떤 이유로 지분이 넘어갔으며 현재 민간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뭐 그제시에서 판단하기에 어디 회사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협약서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사업 시행자는 3호 시트론 시티고 현재까지도요? 예, DL은 대주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3호는 뭐 그 대주주 말하자면 IBK에 예. 뭐 대출 항약서를 제출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아마 DL에서 자금 보충 항약 아마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대체해서 아마 다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주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3호 시트론 시티에 그 IBK 대출 금액을 DL에서 상환했다. 전액 상환을 함으로써 뭐 원했던 원치 않았던 뭐 법률적으로 지금 100% 지분자 대주주가 된 거죠. 대주주자이지 사업 시행자는 아닙니다. 예. 그 대주주인 거죠. 예, 대주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아는 법률적 상식으로 보면 지분이 100%면 뭐 그 회사의 주인 아닙니까? 50.1%만 돼도 주인인데. 뭐 어떤 결정권은 가지고 안 있겠습니다. 뭐 예. 그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들도 예. 사실은 DL에서 기존에 있던 경영진들을 해임하고 이제 신임 대표이사하고 경영진들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을 했죠. 그러면 지금 이 협약에 대한 이행 책임을 가진 사업법인은 그럼 그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3호 그 시트론 시티가 맞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3호 시트론 시티가 예. 이 사업 시행자로서의 이행에 책임을 가지고 있고, 예. 모든 공문도 지금 그쪽에서 그렇죠. 3호 시트론을 가는데 3호 시트론 시티의 지분은 DL이 100%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사모시트론이기도 하지만 그 100% 지분자를 가지고 있는 DL것은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이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결정권자는 100% 대주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까지 뭐 상법적인 영역까지 내부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사모든 DL이든 뭐 어느 법인에서든 그거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 사업 이행 정산의 네.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대대 양녀부지 사업을 하는 동안 민간 사업자하고 맺은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협약에 대해서 예.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쪽에서 말씀입니까? 거제시가 저희들이 예.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판단하죠. 예, 예. 또 없는 것도 사실이고 네. 아까 도감사 받은 부분이야 업무적으로 만약에 네. 뭐 물품관리법을 적용 안 했던 그 놓친 부분이고 네. 그 외에는 협약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해야 될 부분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맞다 아닙니까? 예, 국장님. 맞습니다. 예, 본인이 협약, 하신 일입니다. 모든 업무가 협약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계약사회니까요. 예, 계약이 중요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정산이 늦어지는 것은 사업자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사모 시트론 시티하고 100% 주주인 DL 그 건설과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정산이 늦어지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거제 시민과 거제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정산이 1년 8개월째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거제시를 무시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민간 사업자는 그 사업 정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제시에게 사업 정산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 요구 사항이 있는 것으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요구 사항은 뭐고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거제시 입장은 뭡니까? 요구 사항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네. 일단 양녀부지 그 개발 사업에 있어서 네. 지구 단위계 그 인허가를 그 완료하고 난 후에 대물 변제를 말하자면 그 포함해서 토지 면적을 주라. 네. 그 다음에는 기반 시설 공사를 우리 시 부담으로 시행해 달라. 그 다음에 토양 오양 정화 비용을 포함해서 비용 사업비를 총 사업비에 포함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또 시민의 눈높이 또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률적 상식으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우리 시는 그 민간 사업자의 추가 요구 사항하고 그 사업 종료에 대해서 혹시 이 법률적 검토를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받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뭐 우리 협약서에 의하면은 총 투자비는 701억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들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기반 시설 공사는 운임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네. 뭐 지구 단위계로 사업을 시행하든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든지 그런 사업 시행자의 몫이다. 또 세 번째는 초과 금액은 민간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항약서를 저희들이 제출했거든요. 네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그 요구 사항에 응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공문도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법률 그거 자문을 구하는 그렇습니다. 예. 여러 이제 예. 법무법인에 지금 자문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률도 상식에 기반한다 아닙니까? 그죠? 누가 봐도 그 상식적인 이제 법률 자문이고 또 그런 결과를 또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사업 정산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확약서까지도 있습니다. 그죠? 예, 확약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뭐 사모시트론시티가 책임지겠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혹시나 이 확약서의 효력에 대해서 예. 그 민간 사업자 간에
그러면 DL이나 사무실 트론시티 간에 뭐 법률적 만약에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 그게 있다면은 그 또한 해당 기업의 문제죠. 그거는 자기들 해당 기업 간의 문제고 해당 기업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 이 사업의 정산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예. 일단은 그렇군요. 사업 정산을 마무리하고 정확하게 이 사업을 딱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들끼리 뭐 싸우든 뭐 말든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토록 늦어지고 또 지금도 사실은 더 기간이 좀 늦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제시와 이 그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 사업자들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도 이거는 우리가 협약서상에 2024년 8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완벽하게 우리는 국장님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으로서 2024년 8월 31일자로 이 대대 양녀부지 사업은 종료가 된 것이 맞죠? 뭐 주된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 이전이 됐기 때문에 종로로 보는 분도 있겠지만 등기까지가 돼야 종로로 본다는 것도 또 뭐 한편으로는 정산까지 돼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정산에 대한 이의제기든 뭐든 8월 31일 이전에 했어야죠. 저는 맞습니다. 예, 예. 자기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총 투자비가 뭐 예. 하고 뭐가 어찌하고 저찌하고 뭐 이래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 하는 그때 이 검토돼야 제기의 기간도 예. 2024년도 8월 31일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거지. 그 이후에 와가지고 아이고 해보니까 우리가 3호 시트론시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수인계 아닌 인수인계인데 해보니 이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있었더라고 DL이 판단했다는 그것도 자기들 경영의 범위지. 이게 사업 이게 그러니까 지자체와 민간이 맺은 협약서 상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사업비 변경, 총 사업비 변경은 8월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예. 그렇게 해서 예. 저는 민간 사업자에게 터무니없는 저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저는 이건 그제시가 이거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그런 결정을 하는지 저는 배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 흔히 하기에는 제가 사업 정산을 이렇게 뭐 요구는 하고 있지만 우리 그제시가 뭐 쫓기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또 간단도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라면 최종 정산을 완료하고 관련 자산은 명의 이전 절차를 마쳐야 되고 그에 따른 또 취득세 등 지방세가 적정하게 부과 징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양녀부지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취등록세하고 재산세. 장제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에게 좀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대략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1억 1,030만 원. 그리고 취득세 관련 세액이 32억 2,46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총 금액이 33억 4,490만 원이 추정에 납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매년 1억 1,300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그제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회비용이 계속 확정된 우리들의 세금이 납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33억 3,490만 원도 취등록세는 뭐 도세지만 그중에 22% 정도는 그제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뭐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내부적인 문제로 지연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제시가 협약서 이행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했고 단 하나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제시는 단 하나의 기책 사유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당하게 좀 대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장님의 또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전에 말씀드렸던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이행이 안 되면은 양저부지는 그 대물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근데 이게 있도록 최선을 세월아 내월아 다하겠습니다. 늦어지는 것도 또 아까도 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 받아야 될 세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최대한 좀 압박을 좀 가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업 내부적으로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이 행정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거는 명분도 없으니 네, 네. 그 기업 간의 문제는 기업 스스로 해결하고 사업 정산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또 그렇게 압박을 하시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만약에 이제 사업이 이제 정산이 되고 이래 되면 또 그 부지가 어쨌든 공동주택 부지니까 그럼 또 사업자는 또 그걸 통해서 사업비를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있으니까 구조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제시가 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행지는 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민간을 압박할 때는 압박하더라도 또 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질문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거제 소동 휴양 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국장님 올해 투자 협약 체결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소동지구를 포함해서 약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그 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나오션 플로팅 도크가 한 7천 몇백억. 아래 포즈 그제 이게 이제 7,200억이죠. 하여간은 뭐 그동안 뭐 올해 투자 유치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지금 사업 시행자인 아래 포즈 그제가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자산이 501억 원, 부채가 390억 원, 자본금이 51억 원 정도의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 상태, 이게 개발 시행사들의 일반적인 경영 상황인 건지, 이게 이 7,200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수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국장님 한 말씀. 예, 첫째 기재부에서 지역 활성화 펀드 신청 당시부터 그런 부분에서 검증이 일단 되어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희 파악해본 결과는 기업 등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CCC 등급이더라고요. 예, CCC 등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평가 기관에서 조사한 재무제표상의 회계감사에는 매년 적정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하는 데는 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는 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상임이사님, 네네. 개발공사 상임이사님 통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6번째 프로젝트로 우리 거제 소동 휴양 콘도미니엄 일명 신라 모노그램이 예, 이제 유치가 됐는데 그 사업의 개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소동 후양 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은 그 이룸면 소동리 19-1번지 인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7,600 정도, 670제곱미터 정도이고, 645실 중에 예. 콘도미니엄이 한 393실, 관광 호텔이 한 252실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새로운 V가 설립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한 23년 후에 29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준공과 동시에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29년. 예. 예. 그러면 본 사업의 이제 추진 주체인 시행사, 운영사, 그러니까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죠, PFV가 그 설립 여부 등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다시 물어보고, 그럼 PFV가 이제 그 나중에 설립이 되고 나면 그 사업 변경이나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의사결정 구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의사결정은 새로 구성되는 그 PFV가 아마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네.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IM 그 에세라고 예. 여기서 돈 맡아서 뭐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어떤 그 공사의 시행, 뭐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그 PFV가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IMS이라는 예, 자산 운용사가 네, 대출 PF 대출부터 예, 예. 모든 것을 다 이제 관리 책임한다. 이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운용을, 예, 운용을 운용사다 예, 예. 모든 것은.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것도 단계가 있던데, 그럼 개발 사업 그 지금 여기 그 개발 사업 일반 절차에 따르면 1단계는 프로젝트 구상 단계, 2단계는 사전 준비 단계, 3단계는 인허가 완료 및 착공 단계, 4단계는 준공 이후 사업 관리 단계로 이제 나눠지는데, 현재 이 사업은 몇 단계에 지금 해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지금 내년에 착공한다 착공 이러면 단계로. 3단계로 바로 와 있네요, 지금. 예, 지금 착공 단계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허가가 완료가 됐죠. 예, 건축허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건축허가가 예. 완료가 됐고. 예, 그래서 뭐 저희들 행정 지원은 별도로 뭐 지원할 게 없죠. 할 없는 게 사항입니다. 없네요. 예, 예. 왜냐하면 이미 그게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뭐 대출만 되면은 그 이제 자금만 있으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예, 다 이제 이렇게 그 관리가 된 거네요. 상황.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이 공사 시공은 어떤 업체가 참여하는지 결정됐습니까? 시공은 활성화 펀드 신청할 당시에 예, 예. 우리 현대 엔지니어링이 아마 책임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예, 우리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 도급 기준으로 우리 국내에서 4위 정도 됩니다. 도곡 기준 4위 회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아까 말씀하시던 책임 준공이라는 것은 예, 이 사업이 엎어지든 안 엎어지든 맞습니다. 리스크를 가져간다. 이 끝까지 말이에요. 예. 그 맡아서 준공까지 한다. 맡아서 준공까지 책임진다. 이런 책임진다.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공사비 또한 더 이상 이런 게 추가가 없이 확정 금액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이렇게 그 공사비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사비가 뭐 5천억이 된다 이러면 5천억 안쪽에서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마 사업 시행사하고는 별도의 아마 그 뭐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그러면 이제 내년 이제 2026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고요. 지금. 예,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PFV 구성과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개발 공사나 거제시나 의회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이 부분에? 우리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네네. 사업 시행자 지분으로 참여한 의향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결을 아마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의결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거제시에서 출자를 해줘도 의회 동의안이 올라오고, 지방공사체 발행을 해도 의회 동의안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우리 의회에서 면밀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고 될 테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남 최초로 이제 거제 7,200억 규모의 대형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우리 시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자산 운용사에서 그 분석한 자료를 자료에 의하면은 아마 건설 기간 4년, 운용 기간 3년, 7년 동안에 생산 유발 효과가 한 1조 9천억, 1조 9천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7,800억 정도, 고용 창출이 한 6,700명 정도, 뭐 이렇게 지역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시던 그 자료는 그러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자산 운용사에서 자산 운용사, 예, 운용사에서 분석한 자료가 분석한 근거 자료네요. 예, 그 자료가 기재부에 그 신청할 당시에 아마 제출된 것으로 그럼 알고 그 있습니다. 자료가 기재부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출이 돼서 심의를 통과한 예, 거군요. 예. 선정에 아마 할 때 활용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제시가
이제 거제시를 대신해서 그 공사가 일단은 참여하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뭐 의무는 아니지만은 예. 광역시가 의무입니다. 그렇죠. 광역시는 우리 의무고. 우리 도를 우리 경남도가 의무적으로 예. 자본금의 8%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거제해양개발공사가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거는 또 기재부에서 정부 펀드 아닙니까? 그죠? 정부가 모펀드 3천억 원을 조성해서 자펀드에 출자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임이사님께도 다시 묻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거제시를 대신해서 거제시 개발공사가 참여 의항을 의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업성을 보고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뭐 기획실에서든 아니면 투자지원과에서든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한테는 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개발공사 상임 이사에게 묻겠습니다. 의장님, 네. 거제양관광개발공사 상임 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다른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예. 예, 상임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이제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예, 지역 활성화 펀드 거제 소동 휴양 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에 뛰어들 때는 나름의 이제 어떤 확신이 있었을 텐데 예, 어떤 확신을 가지고 참여했고 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사업자로부터 2024년 7월에 네. 처음으로 경남도와 거제시의 지역 활성화 펀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예. 강경 기간 회의를 시점으로 네.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우리 공사에서는 거제 지역 고급 숙박시 시설의 필요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등을 설득해가지고 올 11월에 펀드 승인까지 어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역시가 이게 참가하지 않으면 예. 이 사업 자체가 이제 투자 펀드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경남도를 이제 설득을 했고 경남도가 1억이죠 출자. 예. 예. 거제시가 개발공사가 59억. 59억. 그러면 어쨌든 7,200억이라는 저는 이제 이때까지 뭐 가시바꿈이다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개발공사에서 뭐 대규모 투자 사업에 같이 뭐 하겠다 이럴 때인데 된 걸 본 적이 없.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된 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대규모 투자 사업에 지금 거의 1호 사업으로 예. 예, 지금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뭐 국장님한테도 물었지만 공사에서 판단하는 그 사업성의 근거는 어떻게 뭡니까? 지금 우리 공사하고 경남공사가 약 60억 정도 참여할 때에 예. 3년간 운영했을 때 수익으로 한 50억 예상되고 네. 3년 이후에 이제 생산했을 때 또한 상당한 시세 차익이 아마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세 차이. 예. 그 나중에 한번 다시 물어보고요. PPT 자료 예 하나 있는 거 띄워주세요. PPT 자료 띄워주세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7,200억으로 6,620억 원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하고 나머지는 이제 580억 원 분양 수익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모펀드와 자펀드로 구분해 갖고 어쨌든 저 내용을 좀 보시고 예. 세부적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 활성화 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산업은행에서 매년 3천억을 조성해가지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펀드를 통해 투자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840억 원의 펀드를 승인받았는데 기금을 통해 420억 원, 민간 매칭으로 42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이 중 240억 원은 PFP의 그 자본금으로 투자되고 600억 원은 부순위 대출로 빌려주게 됩니다. 펀드 사업 수행자 토지 대금, 그다음 지자체에서 출자, 기타 금융을 포함한 PFP 자본금 720억 원이 마련되고 자펀드 대출, 대부 대출 5,300억 원을 포함해서 공사비 등 필수 사업비 6,620억 원이 준비되며 내년 연말쯤 해서 분양을 해서 약 5천억 원, 현재 분양의 약 한 3천억 원으로 대출금도 갖고 나머지 사업비도 조달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23년 이후로는 지방의 호텔 PF가 어려운 실정인데 지역 활성화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PF가 성사되었다고 저희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면 이제 자본금 720억 원이 총 7,200억 원의 10%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7,200원의 그 10%는 720억 원이고 예, 사업 시행자 출자 그러니까 우리가 PFV 저기에서 480억이고 예, 그 중에 아래 포즈가 325억 원을 출자를 합니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저게 지금 부지죠, 부지. 아래 포즈가 사놨던 그 사업 부지를 아래 말씀하시는 포즈가 거죠? 지금 소유고 있는 그 사업 부지가 예, 예. 감정 가격이 한 7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부채 비용이 375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25억 원을 이게 해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5억 원을 이제 현물 출자하고 예, 지자체가 60억 그리고 예. 또 민간 투자자 또 각각의 사업체가 지금 95억을 예, 예, 맞습니다. 예. 출자를 해서 480억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펀드 출자 아까 이야기했던 840억 예. 저게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 자펀드 예, 그러니까 모펀드 거기에서 이제 420억으로 예, 예, 맞습니다. 받았고 민간 금융기관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IMS, 예, 예. IMS에서 그 투자도 하고 뭐 저 420억에 또 다른 투자가 있겠죠. 예, 민간 맞습니다. 금융기관에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 IMS이라는 회사에서 저 대주산 PF 대출되어 있는데 저 5,300억 원을 예. 자기들이 불러 일으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IBK 그 정권에서 그 대출 합약을 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IBK에서 예, 예. 5,300억 원의 대출 금액에 대해서 PF 대출 금액에 대해서 지급 담보 개념으로 예, 맞습니다. 그 담보를 준공 담보 준공 담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대주단들 입장에서는 IBK라는 그 은행에서 그 지급 담보를 해놨기 때문에 뭐 마음 편하게 그게 맞습니다. 투자금을 잃을 수가 없는 구조네요. 예, 맞습니다. 그 PF 5,300억. 그러니까 이제 자펀드 대출은 아까 840억 중에서 자펀드 출자 우선주로 240억을 넣고 예, 이제 후순위 대출로 600억에서 예, 600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또 예, 이제 예. 그 자펀드에서 받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저 구도에서 보면 지금 리스크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만일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저희들이 투자한 그 59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그런 그렇죠. 지금 그 리스크가 첫 번째는 PF 대출이 반드시 일어나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IMS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공사 책임 담보가 또 책임 준공이 되어 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에. 그러면 저 운영은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회사에서 하죠. 신라 호텔에서 할 긴데. 신라 호텔. 예, 신라 호텔에서도 그 PFV에 출자를 좀 했죠, 그럼. 출자는 없습니다. 출자는 예, 없고요. 예. 없고.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운영은 운영은 그 담보라고 그럽니까? 운영을 하는데 그 브랜드명이 신라 모노그램으로. 그게 하는 거예요. 모노그램이에요. 예, 신라 신라 모노그램. 호텔이 들어오는데. 예, 예. 그럼 신라 호텔, 그러니까 신라 모노그램이, 그 신라 호텔이 지금 이 사업 구조에서 빠질 그게 있습니까? 이 뭐라노. 신라 호텔은 당초 계획서상은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한다 했는데 네네. 그 뒤에 그 기재부 승인 받을 적에는 그 투자를 다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투자를 안 해? 예, 예. 그 자, 기재부 심의 자기들은 준공하고 그냥 운영만 하는 걸로. 운영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운영에 대한 그도 담보처럼 정확하게 얘기됐을 때 신라 모노그램이 신라 호텔 측이 한다라는 그 협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운영 예, 다 있습니까? 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재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재시 개발공사가 이거 출자를 안 하는 게 이상한데.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경남도하고 그 기재부하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 그 도지사 내려오셨을 때 예, 뭐 출자금을 더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예, 저희들이 그 반대로 보면 출자금을 더 늘리면 우리 8%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퍼센테이지만큼 경남도로 가겠네요. 수익이 발생하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잘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지분율을 올리는 것이 공사의 지분율을 올리는 것이 더 낫네요,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익입니다. 근데 그 PFV에서 예. 기부 형식으로 50억을 예, 그 개발공사가 제안하는 신규 관광시설에 그 재투자 예, 예. 예, 한다는 그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그 참여 의향서를 그 사업처에 보낼 적에 그런 요구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거의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그 지세포 향근인길 테크에 네. 바다 쪽으로 한 1.5km 정도 구간에 해상 스카이바이크 레일 요트 사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한 150억 정도 드는데, 요 신라 모노그램 쪽에서 지원을 그 50억을 해주기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억이면 신라 모노그램이 50억. 예. PFV에서 아니, 저희들이 공사에서 100억 답니다. 공사에서 100억입니까? 그러면 나는 PFV에서 이렇게 50억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예. 신라 모노그램 측에서 아니, 그건 PFV죠. 그것도 PFV 예, 예. 그러니까 신라 모노그램도 예, 그거 똑같은 참여하고 이야기예요. 있죠. 예,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에서 이제 100억, 총 공사비 150억을 봤을 때,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사업이 한다면 뭐 좋은데, 지난번 이제 대관람차 사업도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쪽에 해안. 그게 지정권 그걸 받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천지방해양관광청에 협의를 했는데, 네. 지금 대가람차를 포함해가지고 지제부 다기능항 사업이 민간 사업자가 지금 마산해양청 간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지난 11월 말경에 홍익개발이 승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허가 취소 반려권을 승소했는데 11월 3일 날 바로 청에서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항소를.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지연될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안 되면은 다른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홍익개발 쪽에서 하고 있는 소송이 만약에 이제 승소가 된다면 네. 그 해안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비지정권자 아니 그쪽이 성소되면은 자기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은 가능한데 그 사업을 한다면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 홍익개발의 사업 그 안에 예, 예. 그 대관람차 시설이 있고 레일 우리가 레일 가려고 하는 구간하고 아마 예. 접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레일 요트를 하고자 하는 곳하고 예. 대관람차 구역하고 겹친단 말입니다. 예, 예, 겹칩니다. 예. 그러면 홍익에서 소송을 치면 레일 요트를 개발공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건 빨리 할 수 있고. 있고 예. 그 반대가 되면 반대가 되면은 자기들이 할 수가 사업을 없는 거고. 포기가 안 하면 안 되죠. 말 그대로 이제 자기 대관람차 사업을 하는 거고. 예, 예. 그럼 뭐 그거에 대해서도 플랜 A, 플랜 B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다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50억이 기부 형식이라는 말은 갚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50억을 기부받는 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라, 예. 신라 모노그램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협약할지 그렇게 협약을 해라는 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업을 예. 구상해서 어쨌든 기부받는 사업이니까요. 50억이라는 돈을. 예, 예,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출자 관련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예.
지금 혹시 그 출자든 뭐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제시 집행부하고 뭐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있습니까? 어쨌든 일단은 지금은 우리 공사 공사체를 발행하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사체. 예. 공사체 발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시장 승인 득하고 예. 그러면 의회는 의회 보고하고. 시장 승인 후에 예, 의회 보고. 의회 보고입니까? 동의입니까? 보고만 하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 절차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의입니까? 보고입니까? 보고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 개발공사 측에서는 공사체 발행으로, 그럼 공사체 발행이 일단 1차 그 출자금 59억 원에 대한 공사체 발행.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그 아까 그 뭡니까 그 모노 뭐 레일 요트 사업 레일 요트, 뭐든 예, 예. 다른 사업을 하는 예, 예. 것은 수익으로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진행되는 상 봐가면서 새끼인데 그거는 뭐 수익을 봐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고 예. 안 그러면 또 뭐 재정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요 그 답변서에도 보면 3년간 운영 배당 수익이 약 50억 예,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예. 대충 내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그 아까 운영 그 이제 자금 운용사에서 예. 그 했던 게 4천 몇백억에 예, 수익이 난다고 예.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아까 운영 수익 그 50억 빼고 50억 포함해서 공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저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네. 저희들이 그 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가지고 3년 운용하고 예. 그 청산을 하게 됐습니다. 청산. 예, 청산하면 저희들이 한 395억쯤 예. 받을 걸로 이 가장 맥시멈이다 그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전 세후로 또 나눠질 수도 있고 예, 예, 또 맞습니다. 사업 그거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분석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현재 분석이 예. 395억이네요. 예. 59억 투자해서 395억의 수익이 생긴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50억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신라 모노그램에서 예, 예. 기부 형태로 50억을 투자를 저희들 450억 예.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그 뭐 기부 아, 행태로 예, 지역의 기부 행태로 그럼 20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제 지역의 기부 형태로 하고 예. 또 다른 내용을 보니까 지역의 인재 우선 채용은 당연히 있고 예. 그 식당에 들어가는 어떤 식재료도 지역 식재료 우선 맞습니다. 사용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 공헌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정 수익을 지역에다 환원하는 게 이 투자 펀드의 목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 요구사항을 줬는데 예. 건설할 적에 지금 그 거제 지역 건설사를 그 뭐 공사 아, 그것도 20%. 공사 20%를 총공사 꼭 할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총공사의 20%에서 7,200억 원에 전혀 아니고 이제 그 총공사비는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3,300억. 예, 그러면 한 그러면 20을 660억 660억 정도 정도 공사는 지역의 예. 업체들도 지역 업체 수행하게 줘라 하는 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 390억 정도 이익이 나면 아까 그 150억짜리 그 하면 그 수익 난 거로 갖고 해도 되겠네요. 뭐 시간 좀 늦추면 그럼 가능합니다. 예. 시간을 좀 늦춰서 예, 예. 하던 그 50억을 기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거는 기한은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기한은 그 언제까지? 그 기한은 아직까지 명시는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으니까 예, 예. 나중에 수익이 나면 뭐 공사체를 계속 발행하는 것보다는 이 수익으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다른 또 사업을 하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번 사업은 아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린 PF 대출 보증 담보, 공사 책임 담보, 또 신라 모노그램 이제 운영 담보 이 세 가지가 이제 담보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이거 시정 질문한다고 계속 보니까 이게 흔히 얘기 리스크가 계속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담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소시키고 정부에서 굉장히 기재부에서 신경을 많이 쓴 사업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난관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에 이제 그제시를 대신해서 공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을 상시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상임사님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두 사안은 모두 시정 운영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와 관계공사에서는 책임 있는 추진과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시민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